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주나연입니다. 5월 27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용산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재표결을 앞둔 최상병 특검법 관련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최대한 많이 출석해 부결을 찍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여야가 특검법과 연금 개혁 등을 놓고 막판 대치 국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조 5천억가량 규모로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물가가 13% 가까이 오르면서 같은 기간 소비 증가율은 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용산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남겨두고 여당의 재의결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여권도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등 4명이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겠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에게서 이탈표를 더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섰다는데 표틀막 하는 거냐면서 양심을 속이라는 건 부당한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 막판 단속에 나섰는데요. 소속 의원들에게 최대한 많이 출석해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법안의 부결을 위해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에 찬성하는 당 소속 의원이 4명으로 늘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체 표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주말 사이 전현직 원내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각 의원과 접촉하고 본회의 참석과 반대 표결을 독려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많은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일 표결에서 재적 의원 295명 전원이 투표한다면 여당에서 17명 이상이 이탈해야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검법과 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막판 대치 국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재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컸던 연금 개혁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처리될 가능성은 작지만 개혁 시기와 방식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모두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1조 5천억가량 규모로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했는데요.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조 5,11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길어지자 서민 경제에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68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낡은 시설에 대한 재투자 등 안전 분야에는 1,137억 원을 더 지원합니다. 첫 추경안 규모는 올해 예산의 3.3%로 원안이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총 47조 3천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한편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물가가 13%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같은 기간 소비 증가율은 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은 12.8%로 지난 2010년대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반대로 민간 소비의 경우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추세에 비해선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업계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지갑이 닫히자 민간 소비 증가율도 하락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소비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뛴 식료품 등 필수재 소비 비중이 두 집단에서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고물가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만큼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을 공익직불금이라고 하는데요. 농식품부가 올해는 이 지원금 신청이 133만 건 접수돼 오는 1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133만 건, 농지 면적은 111만 헥타르가 등록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신규 신청은 7만 4천 건, 농지는 1만 6천 헥타르였으며 지난해보다 등록 건수는 2천 건, 면적은 3만 헥타르 줄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확정되고 오는 11월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가 올여름 배추와 무의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반면 축산물의 공급과 가격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름 배추와 무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각각 4.6%, 3.2% 줄면서 여름철 공급량이 감소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약재 지원과 기술 지도에 힘쓰고 봄배추 10,000톤과 봄무 5,000톤을 비축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의 공급은 여름철에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 이선균 배우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작품을 유작으로 남겼는데요. 이 작품이 오는 7월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합니다. 배급사 CJ E&M은 고 이선균 배우가 주연을 맡은 스릴러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오는 7월 개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탈출은 공항으로 향하는 대교에 고립된 사람들이 살상용 군견의 습격을 받아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앞서 이 씨 주연의 또 다른 영화 행복의 나라가 오는 8월 개봉을 확정지으면서 약 한 달 간격으로 두 편의 유작이 관객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년보다 낮 기온이 다소 낮은 하루였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한낮 기온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해안에는 거센 파도가 방파제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날아갈 시설물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두셔야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는 하루였는데요. 제주는 흐린 가운데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았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 한낮에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